지금 이 순간에도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오래 산다고 믿고 계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육을 지키려다 콩팥을 잃는 실수, 저는 진료실에서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60을 넘기고 65을 지나면서 몸이 달라진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기운이 예전 같지 않지요. 계단을 오르면 허벅지가 먼저 떨립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단백질을 더 드셔야 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더 빨리 약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기를 더 먹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사서 드십니다. 아침마다 달걀을 2개, 3개씩 챙깁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괜찮습니까? 단백질은 근육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결국 분해되어 질소 노폐물이 됩니다. 그 노폐물을 걸러내는 곳이 바로 콩팥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콩팥이 튼튼하니까요. 하지만 65 이후의 콩팥은 다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여과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이 빠질까 두려워 단백질을 무턱대고 늘린 분들 중 3명 중 1명은 몇 년 안에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요. 맞습니다. 의도는 건강이었습니다. 결과는 콩팥 부담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단백질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65 이후에는 비율이 전부입니다.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둘째, 콩팥은 침묵 속에서 망가집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셋째, 적절한 단백질 비율을 지키면 근육도 지키고 콩팥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아니면 투석실에 앉아있는 미래가 더 두렵습니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 눈빛을 보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 후회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5 이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를 근감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콩팥의 여과 능력도 매년 조금씩 감소합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라고 안심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치 하나가 아닙니다. 여과율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분당 얼마나 피를 걸러내는지 그 속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속도는 떨어집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일정도씩 감소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젊었을 때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콩팥이 빠르게 노폐물을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지금의 콩팥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단백질을 과하게 밀어넣으면 콩팥은 과부하에 걸립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에 진한 오염수를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버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때는 이미 상당 부분 손상된 뒤입니다. 여러분 중 이런 분 계십니까? 최근에 피곤함이 심해졌습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봅니다. 아침에 눈두덩이나 발목이 붓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습니다. 이 4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콩팥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백질을 더 먹어야 한다는 말만 믿고 고기와 보충제를 늘리고 계시다면 이건 위험한 방향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셨고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육이 줄어들까 걱정되어 하루 단백질을 체중 1kg당 1.5g까지 올렸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2년째부터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여과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운동도 하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몸의 처리 능력을 넘어선 단백질 섭취.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정말 근육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운동 자극, 휴식 호르몬 균형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동은 줄이고 단백질만 늘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입니다. 하지만 재료를 쌓아만 두고 쓰지 않으면 노폐물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그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하루 종일 쉬지 못합니다. 특히 밤에 단백질을 많이 먹는 습관, 이건 더 위험합니다. 밤에는 콩팥도 휴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고기를 많이 먹으면 콩팥은 야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야간 소변이 늘어나고 잠이 깨고 혈압이 오르고 결국 심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단백질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쇄 반응입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 5가지 실수를 하나씩 짚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습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적절한 단백질 비율.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어떤 비율로 먹느냐입니다. 65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몸은 더 느려지고 회복은 더디고 과한 자극에는 더 약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양을 줄이고 비율을 맞추면 됩니다. 콩팥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회복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근육도 지키고 콩팥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콩팥이 망가지는 속도가 더 빠르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65 이후 단백질 섭취에서 가장 흔한 첫 번째 치명적 실수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하며 여러분 대부분이 이미 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무조건 근육이 붙는다고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니까 단백질을 젊을 때보다 더 먹어야 한다. 그래서 하루 3끼 고기를 챙깁니다. 닭가슴살을 2덩이씩 먹습니다. 보충제까지 추가합니다. 그런데 저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운동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근육은 단백질만 먹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은 자극이 있어야 합니다. 자극이 없으면 몸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분해하여 에너지로 쓰거나 질소, 노폐물로 만들어 콩팥으로 보냅니다. 즉, 운동 없이 단백질만 늘리는 것은 콩팥에게 쓰레기 처리 일을 더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르신, 최근에 숨이 찰 정도로 걷거나 근력 운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답하십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합니다. 요즘은 집에만 있습니다. 대신 단백질은 잘 챙겨 먹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몸은 쓰지 않는 근육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넣어도 근육이 아니라 노폐물로 바뀝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그 과정에서 질소가 나옵니다. 이 질소는 요소라는 형태로 바뀌어 콩팥을 통해 배출됩니다. 단백질이 많을수록 요소 질소가 많아집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그 모든 것을 걸러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여과망이 촘촘하고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과망의 수가 줄어들고 혈관도 딱딱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하게 넣으면 콩팥 내부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를 사구체, 과여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수치가 오히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니까요. 하지만 과로한 장기가 오래 버틸 수는 없습니다. 몇 년 지나면 여과망이 찢어지고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는 분들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건 단백질이 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본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하루 단백질을 120g 이상 드신 분이 있었습니다. 체중은 65kg이었습니다. 이분은 근육이 붙지 않는다고 더 늘렸습니다. 3년 뒤 여과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단백질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부분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입니까? 운동 없이 단백질만 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극과 균형을 맞추고 계십니까?
65 이후 권장되는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g 사이입니다. 근감소 위험이 있으면 1에서 1.2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1.5 이상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보는 고단백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젊은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대회 준비 중인 장기가 아닙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단백질은 부족해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과하면 더 빠르게 문제를 만듭니다. 첫 번째 실수는 양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운동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단백질입니다. 운동 없이 단백질만 늘리는 것은 지붕 없는 집에 벽돌만 쌓는 것과 같습니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에만 집중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기가 제일 좋다. 소고기가 힘이다. 닭가슴살이 깨끗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산성 부하가 큽니다. 몸 안에서 분해되면 산성 물질이 많이 생성됩니다. 이 산을 중화하고 배출하는 일도 콩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이미 약해져 있다면 이 산 부하는 추가 부담이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산성 부하가 적습니다. 콩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이것들을 적절히 섞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모든 단백질을 고기로 채우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콩팥에 불리합니다. 제가 권하는 비율은 이렇습니다. 총 단백질 중 동물성은 50에서 60%, 식물성은 40에서 50%. 이 비율을 유지하면 산성 부하를 줄이고 섬유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장에서 노폐물을 먼저 잡아 콩팥 부담을 줄입니다. 고기만 늘리고 채소와 콩을 줄이는 식단은 근육보다 콩팥을 먼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기 위주입니까? 아니면 콩과 채소가 함께 있습니까? 두 번째 실수는 균형 없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종류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램 수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실수, 저녁에 단백질을 몰아서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은 간단히, 점심은 가볍게, 저녁에 고기를 왕창. 이 패턴 매우 흔합니다. 문제는 밤입니다. 밤에는 신장 혈류가 낮보다 줄어듭니다. 대사도 느려집니다. 이때 단백질이 많이 들어오면 질소 노폐물이 밤새 혈액에 오래 머뭅니다. 그 결과 야간뇨가 늘고 수면이 깨지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긴장합니다. 단백질은 하루 3번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30%, 점심 40%, 저녁 30%. 이 정도 비율이 안정적입니다. 저녁에 50% 이상 몰아먹는 습관은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육은 밤에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하지만 회복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과한 단백질은 회복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을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근육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콩팥까지 보고 있습니까? 단백질은 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이 문제입니다. 65 이후에는 속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과한 열정보다 지속 가능한 비율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실수만 줄여도 콩팥의 부담은 눈에 띄게 낮아질 것입니다. 아직 2가지 중요한 실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실제로 권하는 적절한 단백질 비율을 구체적인 예시 식단과 함께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4번째 실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정상이라고 안심하는 것. 이것이 4번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 최근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정상이라고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나는 콩팥 괜찮다. 단백질 많이 먹어도 문제 없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정상이라는 말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근육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육이 줄어든 분들은 수치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여과 능력은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 이후에는 겉수치보다 실제 여과율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과율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많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정상입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안심합니다. 그 상태에서 단백질을 계속 늘립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콩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러다 한계점을 넘으면 갑자기 떨어집니다. 제가 본 환자 중 한 분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수치는 늘 경계선이었습니다. 정상과 비슷한 수준이었지요. 그분은 고단백 식단을 4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여과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단백질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은 진행된 뒤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상이라는 단어에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콩팥은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65 이후 여과율이 70 이하라면 이미 예전과 같은 콩팥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단백질을 체중 1kg당 1.5g 이상 먹는다면 천천히 부담이 쌓입니다. 노폐물은 혈액 속에 오래 머물고 혈관 내 압력은 올라가고 사구체는 점점 딱딱해집니다. 처음에는 미세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누적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콩팥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검사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이라는 말 하나에 고단백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섯 번째 실수입니다. 보충제에 의존하는 습관. 이 부분은 특히 요즘 심각합니다. 분말 단백질, 프로틴 쉐이크, 고단백 음료. 편리합니다. 맛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액체 단백질은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아미노산이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질소 노폐물도 짧은 시간에 급증합니다. 콩팥은 갑자기 밀려드는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고형 음식은 씹는 과정이 있고 소화 시간이 길고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다릅니다. 특히 운동 없이 보충제만 추가하는 경우 콩팥 부담은 더 커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여성분은 식사는 적게 하면서 보충제만 하루 2번 드셨습니다. 근육이 늘지 않는다고 양을 늘렸습니다. 1년 후 요소질소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피로가 심해졌고 밤에 자주 깼습니다. 보충제를 끊고 자연식 위주로 바꾸자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보충제는 특정 상황에서 의사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 쓰는 도구입니다. 일상적인 기본 식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65 이후에는 흡수 속도가 너무 빠른 단백질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편리함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실수는 보충제를 기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백질 섭취 시 피해야 할 5가지 실수. 첫째, 운동 없이 단백질만 늘리는 것. 둘째, 동물성 단백질에만 의존하는 것. 셋째, 저녁에 몰아서 먹는 것. 넷째, 검사 수치만 믿고 안심하는 것. 다섯째, 보충제에 의존하는 것. 이 5가지만 줄여도 콩팥 부담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것은 이 질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적절한 단백질 비율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 이후 신장 기능이 특별히 나쁘지 않은 경우 체중 1kg당 0.8에서 1g, 근감소 위험이 높다면 1에서 1.1g까지 가능합니다. 여과율이 60 이하라면 0.8g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과율이 45 이하라면 0.6에서 0.8 사이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 수치는 근육과 콩팥 사이의 타협점입니다. 무조건 줄이라는 뜻도 아니고 무조건 늘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그리고 비율. 총 단백질 중 동물성 50에서 60%, 식물성 40에서 50%, 하루 3끼로 나누어 아침 30, 점심 40, 저녁 30. 이 구조가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 속 아미노산 농도가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콩팥이 천천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단백질을 늘릴 때는 수분 섭취도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요소 농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밤에 과도한 수분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낮 동안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의 처리 능력과의 대화입니다. 근육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콩팥은 더 오래 써야 합니다. 투석실에서 후회하는 분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해지려고 했다. 방향이 조금만 달랐어도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정하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식단 예시와 함께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하루 단백질 구성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안전합니까? 실제로 하루 식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합니까? 말로만 비율을 이야기하면 현실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숫자보다 접시를 보십시오. 단백질은 그램 계산보다 접시 위의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안전한 단백질 범위는 하루 48에서 60g 사이입니다. 근감소 위험이 있다면 60g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70g, 80g을 매일 넘기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이 60g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아침 약 18g, 점심 약 24g, 저녁 약 18g. 이 구조가 기본입니다. 아침 예시를 보겠습니다. 달걀 1개, 약 6g, 두부 반, 모 약 8g, 우유 1컵, 약 6g. 이렇게 하면 20g 정도입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여기에 고기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달걀 2개, 거기에 단백질 음료까지 추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침에만 30g이 넘어갑니다. 하루 총량을 계산하지 않으면 과잉은 쉽게 발생합니다. 점심은 어떻게 구성할까요? 생선 한 토막, 약 20g, 밥과 채소, 콩 반찬, 조금 이 정도면 25g 전후입니다. 저녁은 더 가볍게 가야 합니다. 닭가슴살, 작은 덩이, 약 15g, 채소, 된장국,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25g, 점심에 35g, 저녁에 40g. 이렇게 드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기를 줄이라고 하면 기운 빠질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과한 단백질은 기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로를 만듭니다. 왜일까요? 질소 노폐물이 많아지면 혈액이 탁해지고 피로감이 증가합니다. 콩팥이 힘들면 적혈구 생성 호르몬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빈혈이 오고 더 쉽게 지칩니다. 단백질을 늘렸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다면 그건 과부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의 종류 비율을 실제 식단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하루 총 60g 중 동물성 30에서 35g, 식물성 25에서 30g. 이 비율을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달걀 1개, 두부, 반모, 점심 생선, 1토막 콩나물 반찬, 저녁 닭가슴살, 소량 두부, 조금. 이렇게 하면 동물성과 식물성이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식단이 동물성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 세 가지로 대부분 채웁니다. 콩, 렌틸콩, 병아리콩, 두부는 반찬으로 조금. 비율이 뒤집혀 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콩팥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단백질과 함께 칼륨과 인도 함께 들어옵니다. 특히 가공육은 인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캠 소시지, 가공 닭가슴살, 이런 제품은 단백질만 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인이 콩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인 수치가 올라가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뼈에서 칼슘이 빠집니다. 콩팥이 약한 분일수록 가공육은 피해야 합니다. 자연식 단백질이 항상 우선입니다. 또 한 가지, 단백질을 줄이면 근육이 다 빠질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근육은 자극이 핵심입니다. 하루 20분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벽 밀기, 가벼운 아령. 이런 자극이 있어야 몸은 단백질을 자극 없이 먹기만 하면 콩팥만 일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짚는 미래입니까? 아니면
투석실 의자에 앉아있는 미래입니까? 둘 다 피하려면 균형이 답입니다. 이제 실제 하루 예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체중 55kg, 여성 기준, 목표, 단백질 50g, 아침 달걀 1개, 6g, 두부 반, 모 8g, 총 14g, 점심 고등어 1토막 20g, 콩 반찬 5g, 총 25g, 저녁 닭가슴살 소량 10g, 총 하루 약 49g.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충제는 필요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 고기 양을 2배로 늘리면 하루 80g을 넘깁니다. 이 차이가 몇 년 쌓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백질은 하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매일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오늘 10g 과한 것, 내일 15g 과한 것, 이것이 5년 쌓이면 숫자는 달라집니다. 저는 투석을 시작한 분들의 공통된 말을 기억합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방향을 바로 잡으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근육은 유지하고 콩팥은 지키는 길. 그 길은 과함이 아니라 적절함입니다. 여러분의 접시를 오늘부터 다시 보십시오. 단백질이 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물성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만 바로잡아도 콩팥은 숨을 돌립니다. 아직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단백질을 줄일 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영양소와 근육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전략. 이 부분을 마지막에서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줄이면 나는 더 빨리 약해지는 것 아닌가? 이 질문 당연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두렵습니다. 걷다가 넘어질까 걱정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더 먹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단백질을 줄이는 것이 약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 먹는 것이 더 위험합니까? 여러분, 단백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먹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는 능력. 이 능력을 높이면 굳이 과하게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활동 부족과 염증입니다. 65 이후 몸은 젊을 때보다 단백질을 근육으로 합성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를 동화 저항이라고 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더 현명한 방법은 합성 자극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자극은 근력 운동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15회 하루 3세트. 벽을 밀며 8. 힘주기 하루 3세트. 이 간단한 자극이 근육 합성 신호를 맵니다. 이때 적절한 단백질이 들어오면 몸은 그것을 근육으로 씁니다. 운동 없이 먹는 단백질은 콩팥의 일이 됩니다. 운동 후에 먹는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가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을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적정량이면 충분합니다. 굳이 보충제로 과하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달걀, 두부, 생선, 콩, 이 자연식 안에 이미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다한 집중입니다. 한 가지 음식에 집착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백질을 줄이면서 열량을 충분히 유지하지 않으면 몸은 단백질을 에너지로 태워버립니다. 이러면 근육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적절히 유지하되 탄수화물과 건강한 지방을 너무 줄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을 거의 안 먹고 고기만 늘리는 식단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콩팥 부담은 커지고 근육 유지 효율은 떨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탈수입니다. 65 이후 갈증 감각이 둔해집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서 단백질을 늘리면 혈액 속 요소 농도가 높아집니다. 피로가 심해지고 두통이 오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밤에 많이 마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해결은 단순합니다. 낮 동안 나누어 충분히 마시고 저녁 이후에는 줄입니다. 콩팥은
균형을 좋아합니다. 극단을 싫어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은 체중 1kg당 0.8에서 1.1g 범위 안에서 조절한다. 둘째, 동물성과 식물성 비율을 거의 반반으로 맞춘다. 셋째, 하루 3끼로 나누어 저녁 과다를 피한다. 넷째, 보충제 대신 자연식을 기본으로 한다. 다섯째, 반드시 근력 자극을 함께 준다. 이 5가지가 지켜지면 근육과 콩팥 사이의 균형은 유지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은 단백질을 줄이면 힘이 빠질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운동과 식단 비율을 조정한 뒤 6개월 후 오히려 체력이 안정되었습니다. 콩팥 수치는 유지되었고 근육량 감소 속도도 늦어졌습니다. 이것이 균형의 힘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것은 부족이 아니라 과함입니다. 과한 단백질, 과한 자신감, 과한 정보, 신뢰. 이 3가지가 모이면 콩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소변 거품, 야간뇨 증가, 아침 부종, 설명되지 않는 피로. 이 4가지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 단백질과 콩팥 사이의 불균형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젊은 몸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버티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육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콩팥은 더 오래 써야 합니다. 하루 단백질 10g 차이가 10년 후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조정하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점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점검표를 기준으로 여러분 식탁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나는 근육만 볼 것인가? 아니면 콩팥까지 지킬 것인가? 이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결정합니다. 다음 마지막 정리에서 모든 내용을 한 번 더 단단히 묶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마주했습니다.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다는 믿음. 그 믿음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65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회복 속도도 다르고 처리 능력도 다릅니다. 그런데 식습관은 여전히 젊을 때 기준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극이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단백질을 줄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함을 멈추십시오. 비율을 맞추십시오. 속도를 늦추십시오. 이 3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근육을 지키려다 콩팥을 잃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근육과 콩팥을 함께 지키고 싶으십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아주 단단히 묻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은 체중 1kg당 0.8에서 1.1g 범위 안에서 조절한다. 여과율이 낮다면 더 보수적으로 간다. 수치가 정상이라고 방심하지 않는다. 둘째, 동물성과 식물성을 균형 있게 섞는다. 고기만이 답이 아니다. 콩,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이 음식들이 콩팥을 지키는 완충 역할을 한다. 셋째, 저녁 과다를 피한다. 밤은 회복 시간이다. 야간 근무를 콩팥에게 시키지 마라. 넷째, 보충제를 습관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편리함이 항상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섯째, 단백질은 운동과 함께 간다. 먹기만 하는 단백질은 결국 콩팥의 일이다. 여섯째, 수분을 낮에 나누어 충분히 마신다. 저녁에는 줄인다. 이 6가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단백이라는 말에 계속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내 몸의 현실을 인정하고 조정할 것인가? 저는 수십 년 동안 2가지 부류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정보를 많이 모으는 사람, 다른 하나는 정보를 적용하는 사람. 결과는 다릅니다. 적용한 사람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갑니다. 단백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콩팥은 더 오래 써야 합니다. 투석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피로입니다. 다음은 거품 소변입니다. 그 다음은 수치 상승입니다. 그때 가서 줄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정하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근육은 천천히 줄입니다. 콩팥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더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현명한 선택은 분명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과감함이 아니라
절제에서 나옵니다. 젊을 때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몸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리하면 조용히 지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쉼없이 그 장기를 지켜주십시오. 단백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배치하십시오. 양보다 비율, 속도보다 균형. 이 두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식탁을 다시 보십시오. 고기가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저녁이 너무 무겁지는 않습니까? 보충제를 습관처럼 드시지는 않습니까? 작은 조정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면 10년 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되 콩팥을 희생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균형 잡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결정합니다. 부디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근육도, 여러분의 콩팥도 함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